예, 확률과 통계 기말 대비 테스트 6월 13일 1회차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표본 공간이 나와 있고 이제 A, B가 나와 있는데 모두 배반인 사건이에요. 배반은 교집합이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집합 C라고 한다라는 것은 A가 가지고 있는 1이라든가 3 그리고 11 그 다음에 B가 가지고 있는 3, 5, 13은 우리가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숫자라고 한다는 건 7, 9만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7이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9가 안 들어가거나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가지수가 두 가지 곱하기 두 가지에서 총 네 가지. 즉 둘 다 안 들어가면 공집합, 7만 들어가면 그 다음에 9만 들어가면 그리고 모두 들어간다면 이렇게 해서 총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는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교집합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보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시행에서 표본 공간은 S. 자, 그렇다면 우리 표본 공간 S는 주사위니까 1, 2, 3, 4, 5, 6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건 A부터 차근차근 적어보면 A는 2의 배수야. 그러면 2, 4, 6. 다음 B는 3의 배수. 그러면 3, 6. 그 다음에 C는 5의 눈의 수가 5니까 그냥 5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억 보겠습니다. A와 B의 합사건. 합사건이라는 말은 A 합집합 B를 얘기하고 그것은 A 합집합 B라고 한다는 것은 2, 3, 4, 6이 되시겠네요. 근데 C의 여사건이라고 한다는 것은 5를 제외한 1, 2, 3, 4, 6. 이게 같나요? 1이 없죠. 그래서 같지가 않습니다. 다음 니은 A와 B는 서로 배반 사건이냐? 근데 A와 B는 교집합에 원소가 6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래서 배반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 니은도 틀렸네요. 다음 디귿 A와 C는 서로 배반 사건이냐? 그렇죠. A와 C는 교집합이 공집합이 나오시기 때문에 배반 사건이라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되시겠습니다. 3번 보실게요.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2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임의로 꺼낼 때 10 이하의 자연수가 적혀 있는 공의 사건을 A. 그러면 1부터 20까지인데 하나를 꺼낼 때 10 이하니까 1, 2, 3 해서 9, 10까지를 얘기하는 게 되겠어요. 그 다음 B는 3의 배수니까 3, 6, 9 해서 18까지 3의 배수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A A 여집합 교집합 B 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는 게 문제인데, 근데 얘는 사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교환 법칙에 의해서 B 교집합 A 여집합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 그런데 알고 있겠죠. 많은 학생들이 또 까먹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B 교집합 A의 여집합은 B 차집합 A와 똑같다. 즉 다시 한번 교집합 여집합 요 세트는 차집합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B 차집합 A 요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B에서 A 부분을 빼면 B는 뭔데? B는 뭔데? 3의 배수인데 그 중에 A를 빼래요. A는 무슨 말인데? A는 10 이하. 그러면 B 차집합 A는 3의 배수 중 10 이하는 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소를 적어보면 12, 15, 18 이렇게 나오시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소의 개수는 몇 개가 나온다? 3개가 나온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4번이에요. 7명을 3명과 4명의 2개의 조로 나눌 때 특정한 2명이 같은 조에 들어갈 확률. 그러니까 이제 특정한 2명을 A, B라고 볼게. 그 다음 나머지 5명을 A, B, C, D, E 소문자로 볼게. 근데 3명과 4명으로 나눌 거거든요. 3명과 4명. 자, 근데 일단 전체 경우부터 확률이니까 일단 7명을
3명과 4명으로 조편성하는 것은 이건 고1 과정이죠. 그래서 7명 중에 3명, 나머지 4명 중에 4명. 자, 이것은 그렇다면 계산하면 4C 4는 어차피 1이니까 7C 3만 계산하면 7, 6, 5를 3, 2, 1로 나누는 거고 6, 6 약분되면 전체 경우수일 때 35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요 특정한 두 명이 같은 조예요. 그럼 A, B가 여기로 들어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 요 A, B가 여기로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이건 첫 번째 케이스부터 먼저 보면 그래서 A, B가 여기 들어가 있다고 치면 자, 그럼 여기에 이제 한 명만 더 들어오면 되겠지, 그치? 즉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5명 중에 1명이고요. 나머지 4명은 4명 조에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A, B가 여기 있는 케이스를 말을 하는 걸 겁니다. 그럼 여기 2명만 더 뽑으면 되겠죠? 나머지 5명 중에 2명만 더 뽑으면 되겠네. 근데 이것은 분류한 거니까 2를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5 더하기 10이 돼서 우리가 보는 경우의 수는 15개다. 결국 확률은 35분의 15. 그러면 5로 나누면 7분의 3. 예, 답은 그래서 1번 이렇게 나타나시게 되겠네요. 다음 5번입니다. 자, 역시 기본 문제라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어야 할 문장을 그대로 줬어요. 이렇게요. 자,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우린 순서를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얘는 분명 조합과 관련이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분명 등호가 들어가 있죠. 즉 중복을 허용하는 중복 조합이다 라고 우리가 일단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2의 양의 약수 그쵸? 그러면 A란 집합에는 1, 3, 5 B라는 집합에는 1, 2, 3, 4, 6, 12 즉 여기 있는 6개 중에서 A의 원소에 해당하는 1, 3, 5 3개의 숫자가 갈 곳 3개를 선택해 주는 거야. 즉 6개 중에 3개를 선택을 해주는 건데 중복을 허용하여 선택해 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 얘는 8, C, 3이 되시는 거고 56개가 나올 겁니다. 이것은 이제 분자에 들어갈 숫자고요. 그럼 분모에 들어갈 것은 분명 문제에서 함수라고 줬기 때문에 함수. 그럼 1이 갈 수 있는 곳이 6군데, 3도 6군데, 5도 6군데니까 결국 6 곱하기 6이 분모에 들어갈 거고 분자는 아까 우리가 구한 56이 들어가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다 8로 약분을 해주면 여긴 27이 나올 거고요. 여긴 7이 나올 거예요. 정답 그래서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6번입니다. x 플러스 y는 100이 나왔어요. 그거에 대한 양의 정수해, 즉 자연수해에 대하여 x, y를 곱한 게 1600 이상이 나온대요. 자, 그럼 일단 또 전체와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각각 또 구해봐야 되겠네. 자, 그러면 정수, 자 일단 전체부터 한번 볼게요. x 더하기 y가 100이고요. 그럼 얘는 1, 99부터 2, 98로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99 더하기 1까지 총 몇 가지가 나오는 겁니까? 99가지가 전체의 경우의 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x, y를 곱한 게 1600 이상이 나와야 된대요. 그러면 이제 좀 가운데 정도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x 플러스 y가 분명 100인 걸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러면 1600은 40 곱하기 40이야. 자, 그러니까 이제 뭐 30 곱하기 70 같은 경우는 30이랑 70이라고 한다면 얘는 2100, 얘는 2100이 나오네. 곱하기 하면 얘는 2100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1600 이상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20 곱하기 80 하면 이제 얘가 1600이 나오네. 이때부터 시작이겠네.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언제까지요? 80부터 20까지. 얘가 또 1600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 개수 세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는 안 나오나요? 확인해 보면 되죠. 확인해 봐. 그럼 여기가 이제 81 곱하기 19 이렇게 되시나요? 자, 그러면 얘는 80 플러스 1, 10 플러스 9. 그럼 이렇게 곱하면 800. 자, 이렇게 곱하면 8, 9, 720. 이렇게 하면 플러스 10 플러스 9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1520에다가 19를 더하는 거니까 얘 1520에 19를 더하면 1539밖에 안 나오니까 1600이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20부터 80까지 정수에게서 세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개 나와요? 60인데 61개가 나오겠죠. 정답은 5번 99분의 61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1, 2, 3, 4, 5 숫자를 한 번씩만 써서 5자리 수를 만들 때 45,000보다 크다. 45,000보다 크다. 그럼 한 번씩만 써서 5자리 수를 만든다라는 건 일단 5팩, 전체적으로 120개 분의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근데 이제 45,00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앞에 이제 4가 들어가고 5가 들어가고 여기에 1, 2, 3을 어떻게 배열을 하든 어쨌든 45,000보다는 클 거 아닙니까? 그래서 3팩이 나오시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은 여기 5일 때는 무조건 큰 거니까 여기는 4팩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얘는 6이고 얘는 24니까 두 개를 더해주면은 30. 이제 4분의 1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자, 8번 보시겠습니다. 배반 사건인 두 사건, 배반 사건이라고 읽어주면 되겠죠? 배반 사건의 두 사건 A, B에 대하여 합집합은 7분의 5. 그러니까 이제 배반 사건이니까 덧셈 정리인데 덧셈 정리는 요렇게 쓸 수가 있는 건데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요만큼이 다시 요만큼이 어떻다라는 거 날라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식을 써보면 합집합의 확률은 7분의 5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얘는 PA 더하기 PB인데 위에서 PA에 관한 범위를 줬기 때문에 우린 요 식을 이렇게 바꿔볼 거란 얘기예요. PA는 7분의 5 마이너스 PB라고 바꿔낼 수가 있겠네요. 그래놓고 요 식을 여기 있는 PA 자리에 대신해서 넣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3분의 1 PA는 7분의 5 마이너스 PB 그 다음에 3분의 2 이렇게요. 그럼 전부 다 21을 곱해버릴게요. 21 곱해버리면 7 15 마이너스 21 PB 또 21 곱하면 14 이렇게요. 그러면 15를 빼주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1 PB 자 15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1인가요? 그럼 이제 전부 다 마이너스 21로 나누면 21분의 8 PB 21분의 1 근데 음수로 나눴으니까 부동방향 바뀌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최대값은 21분의 8이라는 숫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9번이에요. 표본 공간 S에 대하여 두 사건 A와 B는 서로 배반 사건이고요. 또 배반 사건이래요. 합집합이 전체래요. 그럼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 예,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여기 S 이렇게 있었을 때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두 개가 합치면 합쳐지면 완벽하게 전체 공간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근데 또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요만큼이 그냥 다 A라고 본다면 요만큼이 다 뭐가 된다? B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A의 확률은 PB의 2배다? 그럼 여기가 PA를 P라고 본다면 요 확률을 P라고 본다면 아니죠. B의 확률을 P라고 본다면 A는 2P가 되시는 거죠. A가 PB의 2배니까요. 그럼 두 개를 더하면 얼마 나와야 돼? 1. 그래서 3P가 1이므로 P는 3분의 1. 즉 PA는 3분의 2고 PB는 3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분의 2를 적어놓은 1번 정답 되시겠습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각형이 있대요. 정육각형. 잘 그릴 수 있을까? 아, 여기 패드가 지원을 안 해주네요. 정육각형을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요. 예, 그림이 좀 이상해도 이해해 주시고. 예, 이건 지금 현재 정육각형입니다. 6개의 꼭지점에서 임의로 두 개를 택할 때 그럼 당연히 분모는 이제
6시 2가 들어갈 거고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보다 크다. 그럼 여긴 이게 1인데 자 그러면 거리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정삼각형이 6개가 형성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요 빨간색 케이스는 거리가 얼마가 나온다? 빨간색 줄은 2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긴 정삼각형의 높이가 이제 2배가 되는 거니까 예 그러면은 여기가 초록색은 루트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맞나요? 그래서 이제 두 점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아본 거야. 어떻게? 지금 요런 거 이제 1이 되시는 거죠. 1. 그 다음에 가장 긴 대각선을 긋게 되면 2가 나오는 거고 중간에 그 길이를 갖는 대각선을 그으면 루트 3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누구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1이 나오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만 아니면 된다라는 거예요. 6개. 그럼 너만 아니면 돼. 되나요? 너는 1 빼기 15분의 6. 즉 1 마이너스 5분의 2. 그래서 정답은 5분의 3이다라고 해서 5번 택해주면 되겠습니다. 1학년 학생 6명, 2학년 학생 3명으로 구성됐는데 여기서 이제 6명을 택한대요. 총 9명인데 6명. 근데 1학년 학생이 2학년보다 많다. 자, 그럼 한번 적어볼까? 1학년, 2학년. 자, 그러면 1학년이 6명이 다 뽑혀. 그럼 2학년은 빵명이겠죠. 5명이면 1명, 4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2명이면 4명인데 이제부터는 불가능하죠. 요건 안 돼요. 2학년은 3명밖에 없거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6명을 뽑을 건데 1학년이 더 많은 케이스를 보면 하나, 둘, 3개. 지금 뭐야? 근데 누구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너만 아니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냐면 9명 중에 3명, 다시 9명 중에 6명인데 6명을 96을 우리가 93으로 봐도 무방하니까 얘를 분모로 두겠고요. 1학년 6명 중에 3명 뽑고 2학년 3명 중에 3명이 선발되는 이 경우만 아니면 된다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풀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93은 9, 8, 7, 3, 2, 1 약분하면 이렇게 될 거고 12 곱하기 7이니까 84분의 그 다음에 20이 나올 거예요. 너만 아니면 돼요. 자, 그러면 1-4로 나누면 21분의 5. 그래서 21분의 얼마다? 16이다. 그럼 분자와 분모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7이라고 대답하시면 되겠네요. 12번 보겠습니다. 자, 어느 대학교에서는 2012학년도 신입생을 면접, 내신과 수능 성적으로 3,200명 중에 800명을 선발했다. 자, 그러면 이제 확률이 이제 3,200명 중에 800명을 선발하는 거거든. 그럼 그럴 확률은 얼마냐면 4분의 1의 확률로 합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 4분의 1의 확률이라고 한다라는 걸 학생들이 생각을 할 때 이렇게 3,200명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800명을 뭐 너 이렇게 800명을 선발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지. 보통 확률 하면 이제 무작위로 뽑아서 그 중에 확률이 4분의 1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근데 대학에서 선발을 할 때는 성적 순으로 나열을 해서 잘하는 애들부터 너 해서 요렇게 뽑은 게 요게 전체 4 중에 하나의 비율이다. 상위 4분의 1, 즉 25%를 뽑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문제를 여러분들이 똑바로 이해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면접에서 85점을 이상 받은 학생이 80%래요. 자, 그러면 이걸 해볼게. 면접에서 85점 이상을 받을 확률이 80%. 그러니까 5분의 얼마다? 4의 확률로 그렇다. 그 다음에 불합격자의 그러면 합격자의 80%군요. 미안합니다. 다시 합격자의 5분의 4가 된다는 거야. 합격자의 5분의 4. 자, 그 다음에 면접에서 불합격자의 30%. 그러면
불합격자의 10분의 3이다. 뭐가요? 면접에서 85점 이상을 받을 확률이 그렇다라는 거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 85점을 받은 학생 중 한 명을 뽑았을 때 이게 조건부 확률이네요. 그쵸? 85점을 이상 받은 애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85점. 자, 그러면 합격자는 얼마예요? 4분의 1이지. 4분의 1 중에 5분의 4가 바로 85점 이상을 받은 학생이에요. 또는 4분의 3 불합격자가 되겠죠. 그 불합격자의 10분의 3이 85점 이상을 받은 거야. 근데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자, 얘네는 합격자 중에 면접 점수가 85점 이상인 학생들을 얘기하는 거고, 오른쪽에 적혀 있는 식은 불합격자 중에 85점 이상을 받았으니까 결국 여기에 적혀 있는 식은 뭐냐면 85점을 이상 받은 사람들의 확률이 적혀진 게 된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분자에는 합격자의 확률을 물어봤잖아요. 그럼 분모에 적힌 둘 중에 합격자는 4분의 1 곱하기 5분의 4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분자 분모에다가 똑같이 여기다가 똑같이 20도 곱해주고 분모에다가도 똑같이 20, 40을 곱해줄까요? 미안합니다. 40을 곱해주겠습니다. 40을 곱해주고 40을 곱해주고 40을 곱해줍니다. 그럼 이제 분모는 8 더하기 그 다음에 9 분의 분자는 2, 4, 8 이렇게. 그럼 17분의 얼마? 8 이렇게 나타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 12번 답은 2번 되시겠습니다. 13번입니다. 상자 A에는 흰 공 2개와 검은 공이 4개. 상자 B에는 흰 공 3개와 검은 공 2개가 각각 들어있대요. 이때 A, B 중에서 한 상자를 임의로 택하고 그 상자에서 2개의 공을 꺼냈을 때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그러면 이럴 수 있겠죠. A에서 2개를 뽑았더니 흰 공 하나와 검은 공 하나가 나왔을 때, 또는 B에서 2개를 뽑았을 때 흰 공 하나와 검은 공 하나가 나왔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일단 이걸 그대로 반영해 주는 거야. A에서, 즉 A 상자를 뽑을 확률이 2분의 1 곱하기, 근데 2개를 뽑았어요. 그럼 6개 중에 2개를 뽑는 모든 경우의 수에서, 맞습니까? 그러면 화이트 하나, 2개 중에 하나 곱하기 블랙 4개 중에 하나,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B에서, 그럼 B를 뽑을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또. 근데 거기 B에는 5개가 있거든. 5개 중에 2개를 뽑았을 때 흰 공 3개 중에 하나, 검은 공 2개 중에 하나, 이렇게 뽑은 두 확률을 더하면 얘가 바로 정답이 나오시겠습니다. 계산해 보죠. 자, 그래서 얘는 2분의 1 곱하기 6시 2는 15예요. 그 다음에 2, 4, 8 이렇게 나오니까 약분되면 얘는 일단 15분의 4가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 빨간색 계산할게요. 2분의 1 곱하기 5시 2는 10이죠. 분자는 3이 6 나오네요. 예, 그래서 약분해주면 10분의 3이 나오네요. 2개를 더해줍니다. 그러면 30으로 통분이 가능한가요? 30분의 8 더하기 9가 나오니까 30분의 17이 나온 거야.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그랬을 때, 물론 이제 문장이 그랬을 때라고 나왔진 않았지만, 이렇게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왔을 때, 그때 택해진 상자가 A일 확률을 구해달래. 그럼 30분의 17은 위에서 말했지만 A와 B에서, A 또는 B에서 저렇게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나왔을 때인 거겠지. 그러니까 30분의 17이 분모에 들어가시는 거고요. 그럼 A에서 나왔던 식은 바로 요 식이니까, 즉 얼마? 15분의 4니까요. 15분의 4를 분자에다 다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분자와 분모에 똑같이 30을 곱해버리죠. 그럼 분모는 약분돼서 17 나오시고요. 분자는 약분돼서 8이 나오시네요. 그래서 정답은 17분의 8. 예, 이렇게 답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네요. 14번 보겠습니다. 10개의 제비 중에 당첨 제비가 4개가 들어있어요. 창한이와 병기가
차례로 한 개씩 제비를 뽑을 때 당첨 제비가 4개예요. 그렇다면 비당첨 제비는 6개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한 개씩 뽑을 때 창한이 다음에 병기야. 근데 창한이가 뽑은 걸 다시 집어넣지는 않는다라고. 창한이가 뽑은 제비는 창한이가 뽑은 제비는 다시 넣지 않는다. 즉 이것은 우리에게 비복원 추출이다. 복원시키지 않은 다음에 그 다음 사람이 추출하는 비복원 추출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창한이와 병기 뽑을 때 적어도 한 개가 당첨제비다. 그러니까 이 말은 창한이는 당첨되고 병기도 당첨될 수도 있는 거고, 창한이는 당첨되고 병기는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창한이는 안 되는데 병기는 될 수도 있는 거고. 즉 어떻지만 안 되면 되는 거야. 둘 다 안 되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여사건 접근을 하시고요. 그럼 창한이가 안 될 확률은 10분의 6입니다. 그럼 이제 9개 남았죠? 그리고 비당첨 제비는 5개가 남았을 거야. 얘는 뽑혔으니까. 그럼 9개 중에 이제 5개 남았어요. 이걸 곱해주면 이게 바로 둘 다 당첨되지 않을 확률인 거니까 계산을 해준다면 이렇게 그 다음에 3, 2, 6, 3, 3, 5, 9 2도 약분되네요. 자, 그럼 3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근데 3분의 1은 둘 다 당첨되지 않는 거니까 너만 아니면 돼 라고 해서 1에서 빼주면 3분의 2가 정답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14번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A, B가 서로 이제 15번 보겠습니다. A, B가 서로 독립이라는 말이 나왔어. 그럼 반드시 여러분은 연필로 A 교집합 B의 확률은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이게 바로 독립이에요. 저 식이 성립한다면 두 사건은 독립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P, A바 B는 P, A바 B는 자, 그렇다면 얘는 P, B 분의 P, A교 B 얘가 5분의 3이다라고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P, B 여집합 바 A는 P, A 분의 P, A 교집합 B의 여집합 얘가 바로 7분의 3이다라고 나온 게 되겠어요. 그때 뭘 구하라는 거예요? P, 반대로 적을게요. B 합집합 A의 여집합 얘를 구하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PB 더하기 PA의 여집합 마이너스 PB 교집합 A의 여집합이라는 거를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걸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가보죠. 예. 첫 번째 식에서 3PB는 5PA교 B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식에서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 식에서는 3PA는 7P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A, B가 또 독립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떤 것도 알 수 있냐면 A와 B의 여집합 혹은 A 여집합과 B 혹은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 이 세 가지 모두가 독립입니다. A와 B가 독립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케이스가 모두 독립이 되시겠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에서 얘도 5 독립이니까 PA 곱하기 PB라고 적을 수가 있는 거겠죠. 아래 식에서도 어떻습니까? A와 B의 여집합은 독립이기 때문에 7PA 다시 적을 드릴게요. 7PA 곱하기 PB의 여집합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좀 가운데를 좀 지워볼게. 가운데를 지우고 자, 요만큼을 일로 좀 옮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에서 PB 약분된 다시 쏘리 PB가 약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PA는 5분의 3이라는 사실을 밝혀낼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 초록색 식에서는 또 PA가 약분되니까 결국 B의 여집합이 7분의 3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여기서 PB는 얼마가 나온다? 7분의 4란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 파란색에서도 PA 여집합은 5분의 2라는 걸 밝혀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PB를 여기서 밝혀낸 거고요. PA 여집합을 여기서 밝혀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여기요. 여기는 또 마찬가지 독립이잖아. 독립이니까 PB 더하기 PA의 여집합이고 마이너스 PB 곱하기 PA의 여집합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찾았던 거에서 자 PB는 7분의 4 더하기 A 여집합은 5분의 2 마이너스 PB는 7분의 4 곱하기 PA 여집합은 5분의 2 이제 이걸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합시다. 자, 그럼 7분의 4 더하기 5분의 2 마이너스 얘는 약분이 안 되니까 35분의 8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35로 통분합시다. 그럼 5배니까 20, 7배니까 14 빼기 8 그러면 35분의 34에서 8이 빠지는 겁니다. 그럼 얼마 나오나요? 26 나오시나요? 그래서 35분의 26 답에 1번에 체크하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번 답은 1번이에요. 16번 보시죠. 1부터 10까지 수가 적힌 10장의 카드에서 카드 하나를 임의로 택할 거예요. 그때 짝수인 사건. 그럼 A는 2, 4, 6, 8, 1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 다음 이제 B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서로 독립이어야 하고 그 다음 B의 확률은 5분의 1을 만족한다. 즉 너는 10분의 얼마가 나와야 된다? 2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즉 10장 중에 2장 10장 중에 2장 그 말은 우리 비집합의 원소는 이렇게 2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독립이 되려면 어떤 식이 성립돼야 된다고요? P, A교 B는 PA 곱하기 PB 근데 PA가 얼마입니까? PA는 2분의 1이죠. PB는 얼마예요? 5분의 1이죠. 자, 그래서 얘는 10분의 1이 나와야 돼요. 즉 교집합이 지금 원소의 개수가 10장이잖아요. 10장. 그럼 여기 분모가 10인데 그때 교집합에 해당되는 것이 얘가 몇 개가 있어야 된다? 1개가 있어야 된다. 자, 그 말은 우리 B라는 요 집합이 A와 교집합을 하나만 가져야 되는 거야. 하나만. 그러면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B는 그러면은 요 하트가 교집합에 해당하는 원소라고 한다면 그 가지수는 몇 가지가 될까요? 5가지가 되겠네요. 맞죠? 그런데 이 세모는 B와는 교집합이면 안 되는 거니까 1, 3, 5, 7, 9 중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5가지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의 수는 총 5, 5, 25, 25개가 가능하다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병기와 선영이 둘이서 가위바위보를 해요. 그때 이기면 2계단을 오르고 비기거나 지면 1계단을 내려가요. 아, 그러면 이겨야 돼. 이겼을 때만 2계단을 올라가는 거야. 그렇다면 이길 확률은 얼마니까? 이 확률은 얼마가 나오는 겁니까? 3분의 1이 나오시는 거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비기거나 드로우, 그 다음에 지면 루즈. 자, 그랬다면 얘는 한 칸을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1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럼 요럴 확률은 얼마인 거야? 3분의 2. 아, 2칸을 올라갈 확률이 3분의 1이고 한 칸을 내려갈 확률이 3분의 2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 5번의 게임을 했었을 때 4계단을 올라간다. 자, 그러면 이건 잘 보셔야 돼요. 예, 이건 빈출 문제입니다. 자, 총 5번을 할 거야. 그렇다면 병기 기준이죠. 병기가 총 5번을 할 건데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기는 횟수 그 다음에 지는 횟수 글씨가 너무 이상한데? 미안해요. 2개를 더한 게 분명 5번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이기는 횟수를 x라고 둔다면 지는 횟수를 y라고 둘 수가 있겠고 그것은 5번이 나온다라는 식을 하나 뽑아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자, x번 이길 건데 이길 때마다 2칸씩 올라가니까 플러스 2x칸 올라가고 비기거나 여기 비기거나 지는 횟수 비기거나 지는 걸 그냥 하나로 보셔도 되는 겁니다. 어차피 이기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비기거나 지는 횟수를 y라고 하는데 그때마다 한 칸씩 내려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y. 그럼 두 번째 식은 얘가 이제 병기가 움직인 계단 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얼마가 돼야 돼? 4칸을 올라간 거니까 플러스 4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네요. 2개를 연립하는 거예요. 2개를 더해주면 3x가 9가 나오니까 x는 얼마다? 3. 아,
3번을 이기는 거예요. 3번. 3번 이기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 비기거나 지겠지 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독립 시행의 확률이다. 왜? 이길 확률은 정해져 있어. 우리 학생 중에 하나가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지만 베라를 얻어먹었죠. 네, 요걸 잘 설명해서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길 확률이 3분의 1로 정해진 사건을 여러 번 반복할 거예요. 몇 번? 5번 반복할 거예요. 그때 발생 횟수는 몇 번을 원하는 거야? 3번을 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린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나요? 5번 중에 3번. 이거 3분의 1의 확률이 3번 발생하고 3분의 2의 확률이 2번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겠네. 이게 확률이죠.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10 곱하기 27분의 1 곱하기 9분의 4가 나오십니다.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 243분의 40. 예, 요게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제 18번 예, 확률 분포로 넘어오게 되겠습니다. 확률 질량 함수, 그냥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률 질량 함수, 예, 거의 안 들리게 읽어도 됩니다.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확률 분포표를 만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확률 변수 x라고 두시고요. 다 적을 얘기 생각은 아닌데, 그럼 여기 이제 p 확률 변수 x의 확률이죠. 그 x가 x일 때 이렇게요. 자, 근데 이제 x가 1일 때는 1 곱하기 2분의 k가 나오고 2일 때는 2 곱하기 3분의 k가 나온다.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 3 넣으면 3 곱하기 4분의 k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20일 때는 20 곱하기 21분의 k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k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되는 사실은 뭐냐? 이 확률들을 다 더하면 얼마가 나와야 한다? 1이 나와야 한다. 맞죠? 이걸 다 더하면 1이 나와야 돼요. 우리 고3 학생들이니까 부분 분수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 k로 묶어주게 되면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쭈루룽 해서 20 곱하기 21분의 1 너가 1이야. 근데 얘는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쭉 나가서 20분의 1 마이너스 21분의 1 너의 k배를 한 게 1이다. 식을 바꿔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게 차근차근 지워지는 거죠. 지워지면 이렇게 될 거예요. 결국 계산하시면 21분의 20k가 1이다. 결국 k는 얼마다? 20분의 21이네요. k 값을 구하는 게 아니죠. 1일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1일 확률이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요 값을 얘기를 하는 걸 거고, 즉 k 곱하기 k 곱하기 2분의 1이 정답일 거예요. 그래서 20분의 21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 되는 거니까 40분의 21이라고 대답하시면 예, 정답이 될 겁니다. 19번 보겠습니다. 검은 공 3개, 흰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자, 검은 공이 3개, 흰 공이 2개. 그래서 2개의 공을 꺼낼 때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흰 공의 개수 2개를 꺼낼 건데, 공 2개를 꺼낼 건데 흰 공의 개수는, 그럼 흰 공 개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그럼 x는 내 눈에 보이는 흰 공 개수는 몇 개부터 가능한 거예요? 0개도 가능하고 1개도 가능하고 2개까지 가능하겠네요. 그럼 그때의 확률을 구해보시면, 그럼 이제 5개 중에 2개를 뽑는다는 거는 공통이니까 OC2가 분모에 들어갈 건 너무 자명한 일인 거고요. 그러면 흰 공이 0개라는 건 3개 중에 2개가 다 나왔다. 흰 공이 1개라는 건 검은 공 3개 중에 하나, 흰 공 2개 중에 하나가 나왔다는 소리다. 흰 공 2개가 나왔다는 건 흰 공 2개 중에 2개가 다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계산까지 해보면 10분의 3, 그 다음에 10분의 6, 10분의 1 이렇게 해서 다 더하면 1 나오게 되는 게 맞겠죠. 네. 자, 그러면 요만큼은 지워버리고 요만큼을 다시 위로 이렇게 적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때 요 부분 너의 분산을 구해달래요. 그럼 어떻게 적어주실까요? 분산 5x 더하기 3. 근데 얘는 우리가 25배의 vx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럼 우리 vx 구하면 되잖아요. 분산은
확률분포표에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분산이라고 한다는 것은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 실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된다. 그럼 여기 x제곱을 한번 적어볼까요? 그럼 0, 1, 4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평균, 별량 제곱의 평균 어떻게 구하시나요? 너 곱하기 너 더하기 너 곱하기 너 더하기 너 곱하기 너를 통해 구하시는 거죠. 그럼 얘부터 구해볼게요. 그러면 0 더하기 10분의 6 더하기 10분의 4가 나오시겠죠. 여기서 뺄 겁니다. 이걸 계산한 것을 뺄 거예요. 평균의 제곱을 뺄 거란 말이야. 그럼 평균은 어떻게 구합니까? 너 곱하기 너 더하기 너 곱하기 너 더하기 너 곱하기 너를 통해 구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0 더하기 10분의 6 더하기 10분의 2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계산해보면 앞에 괄호는 1 나오시고요. 뒤에 가로는 10분의 8, 즉 5분의 4인데 그것의 제곱이니까 25분의 16 나오시겠네요. 그럼 25분의 9 나오시나요? 이렇게요. 그럼 이 값을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25 곱하기 25분의 9가 되거든요. 네, 정답은 9다. 이렇게 우리가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20번입니다. 주머니에 1123의 숫자가 적혀 있어요. 이렇게 카드 4장이 있는데 여기서 2장을 꺼낼 때 카드에 적힌 숫자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자, 그럼 x는 얼마가 가능한가요? 1과 1이 뽑힌다면 최소값은 2일 거예요. 2와 3이 뽑힌다면 최대값은 5가 될 겁니다. 카드를 2장을 꺼낼 거기 때문에 같은 숫자가 2번 나올 수는 없는데 1은 2장이 있으니까 1 더하기 1만 가능한 거죠. 그럼 3도 가능할 거고 4도 가능하겠네요. 그럼 그때 또 확률을 구해보자. 확률 p, x가 x일 때 확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4개 중에 2장을 뽑는 게 분모에 들어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럼 각각의 경우의 수를 세주면 될 것 같아요. 2가 나오는 케이스는 1 더하기 1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3이 나오는 건 그쵸? 1 더하기 2 그 다음에 1 더하기 근데 1 더하기 2가 요렇게 나올 수도 있겠고 요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총 몇 가지가 가능하다? 2가지가 가능하다. 4가 나오는 건 2가 2번 나오는 건 불가능해요. 동시에 2장을 뽑는 거기 때문에 2를 동시에 2번 뽑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1 더하기 3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얘 더하기 얘와 얘 더하기 얘가 가능한 거라서 총 몇 가지다? 2가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가 나오는 건 2 더하기 3 하나밖에 없으니까 1개죠. 그래서 얘가 다 더하면 6분의 6이 나오니까 1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되네요. 똑바로 구했는지 확인해 보려면 다 더했을 때 1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똑바로 나왔으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걸 다시 쓸게요. 그래서 확률은 6분의 1, 6분의 2, 6분의 2, 6분의 1. 자,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때 평균을 구하자. 평균. x의 평균이 m일 때 x의 평균. 그럼 n값을 구해보면 결국은 또 마찬가지 다시 너 곱하기 너 더하기 너 곱하기 너 더하기 너 곱하기 너 더하기 너 곱하기 너 계산해보면 6분의 2 더하기 6분의 6 더하기 6분의 8 더하기 6분의 5 그럼 6분의 16 하다가 5 더하니까 21 3으로 약분되면 3, 2, 6, 3, 7, 21 2분의 7이 평균입니다. 그럼 2분의 7 이렇게요. 자, 그러면 어차피 절대값 x-2분의 7이 1 이하다라는 거에 보고 쫄면 안 되시고요. 이건 어떻게 적을 수 있어야 됩니까? x 빼기 2분의 7이 마이너스 1과 1의 사이범위고 그럼 2분의 7을 다 더해주게 되면 2분의 5부터 2분의 9까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럼 얘는 2.5 그 다음에 얘는 4.5 그럴 확률 즉 이 말인즉슨 우리 확률 변수 x가 3 또는 4일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그럼 3과 4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존재하는 거죠. 3과 4는. 그래서 그들의 확률은 6분의 2가 2개 나오니까 6분의 4, 즉 3분의 2라고 대답하시면 얘가 바로 정답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20번에는 4번이에요. (21번) 보시죠. 이거는 단순 계산 문제네요. 평균이니까 너 곱하기 너 더하기 너 곱하기 너 더하기 너 곱하기 너 계산해주죠. 2분의 1배의 a 플러스 b 플러스 8분의 1배의 a 플러스 다시 2a 플러스 b예요.
플러스 8분의 3배의 6a 플러스 b예요. 근데 이게 다 더하면 평균인데 그게 빵이에요. 그럼 전부 다 8을 곱해줄게요. 그럼 4a 더하기 4b 플러스 2a 더하기 b 플러스 8 약분됐으니까 18a 플러스 3b는 빵. 계산해주면 24a 플러스 8b는 빵. 그래서 b는 마이너스 3a란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b는 요건 이제 좀 지울게. 자,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해 먹으니까 얘는 좀 지울게요. 그리고 얘는 따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 옮겨 놓도록 하죠. 이런 관계식이 나왔습니다. 다음 이제 분산을 이용해야 돼요. 분산. 자, 그러면 분산은 요게 필요하죠. 별량 제곱. 그럼 별량을 다 제곱했다라는 말은 결국 이 소리거든요. 계산이 좀 짜증나긴 하네. 자,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 다음에 너 곱하기 너 더하기 너 곱하기 너 더하기 너 곱하기 너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2분의 1배의 a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8분의 1배의 2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플러스 8분의 3배의 6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근데 이거는 지금 별량 제곱의 평균일 뿐인 거야. 맞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제 평균의 제곱을 빼줘야 되는데 실제 평균이 0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은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원래는 있어야 되는데 평균이 0이니까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걸 계산하면 이제 88이 나온대요. 근데 이제 다 완전 제곱을 하지 말고 어차피 b는 마이너스 3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귀찮지만 적은 다음에 갈게요. 2분의 1배에 b에 빼기 3a를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2a의 제곱이 나오고요. 플러스 8분의 1배에 b에다가 마이너스 3a를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나오실 거고 8분의 3배에 자, 여기는 b에다가 마이너스 3a를 집어넣으면 3a의 제곱이 나오실 테니까 자, 계산해주면 4a 제곱의 2분의 1 2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8분의 1 a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8분의 3 곱하기 9a 제곱 너가 얼마다? 88이다라는 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양쪽에 8 곱해줄게요. 그러면 16 플러스 1 더하기 3, 9, 27에 a 제곱이 88 곱하기 8 이렇게 나타나시게 되겠고요. 그러면은 계산하시면 28 더하기 16 28 더하기 16은 44네요. 44a 제곱이 88 곱하기 8 그럼 44 약분되면서 이게 2가 되잖아. 됐어요. 그래서 a 제곱은 16이니까 a는 양수 4가 되시겠고 a가 4라면 b는 마이너스 12란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럼 두 개를 더하면 얼마 나오나요? 마이너스 8 이렇게 정답을 찾아냈습니다. 이제 22번 문제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은 확률 변수 그러니까 확률 분포표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의 평균이 2분의 1이래요. 2분의 1이면 마이너스 4분의 1 a 더하기 0 더하기 a b가 평균인데 2분의 1 나온다. 그럼 다시 한번 a로 묶어주게 되면 b 마이너스 4분의 1 나올 거고 너가 2분의 1이다. 근데 우리가 아직 안 써먹은 게 있어. 뭐 안 써먹었어? 확률의 합이 얼마라는 사실? 1이라는 사실 아직 안 써먹었어요. 그럼 이걸 다 더하면 2분의 1 더하기 b가 나오는데 그게 1이거든. 즉 b는 얼마 나오냐면 2분의 1. 그래서 이 2분의 1을 여기다 빵 넣어주게 되면은 4분의 2에 4분의 1 빠지는 거니까 4분의 1 a가 2분의 1. 즉 a는 얼마다? 2란 사실이 밝혀진 거고요. b는 2분의 1인 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4. 뭐라는 거니? 마이너스 마이너스 2. 그다음에 여긴 0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2를 넣어서 평균과 분산은 표준 편차는 분산을 구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되는 거 맞죠? 여러분들한테 한번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30번 던져서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여러분들이 제목을 붙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항
분포죠. 그러니까 1의 눈이 나오는 횟수, 1의 눈이 나오는 횟수, 1의 눈이라고 나왔어요. 다시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얼마로 정해져 있습니까? 6분의 1로 정해진 사건을 몇 번 시행하는 거예요? 30번 시행하는 거야. 그때 뭐 예를 들어 3번 발생할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 독립시행의 확률인데 횟수를 확률 변수로 삼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 이때 우리는 이 문제는 이항분포 문제구나 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B 횟수 30번 그 다음 확률 6분의 1 이렇게 적는 게 국룰 아니겠습니까? 이거 안 적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얘를 또 한번 해석을 해보면 또 절대값 나왔다고 쫄지 마시고요. 30분의 x 마이너스 10분의 1 너가 0.05 이하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바로 30분의 x 마이너스 10분의 1이 마이너스 0.05 0.05 사이에 있다. 그럼 여기도 소수로 바꿔 써볼까요? 0.1입니다. 그럼 30분의 x는 다 0.1씩 더해주게 되면 0.1씩 더해주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요. 그럼 얼마 나오나요? 이건 0.05 여기는 1.05 그래놓고 양쪽 다 30 곱해주는 거야. 30 다 곱해주게 되면 30을 곱해주면 여기는 150 1.5인가요? 1.5 30 곱하기 5 하면은 150인데 점 2개 1.5 이렇게요. 그 다음에 1.05 곱하기 30은 355 355 그 다음에 3일은 3 그래서 31.5가 나오시겠네요. 잠깐 미안합니다. 다시 어디 계산 실수했나봐요.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까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30분의 x가 여긴 0.15네요. 미안합니다. 0.15고 여기가 0.05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x 이제 30 곱해주면 여기는 1.5가 나오시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0.15 곱하기 30은 450인데 점 2개 찍히는 거니까 4.5 이렇게 나타나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x가 해당되는 건 2, 3, 4가 되겠고 그럴 확률을 구해달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럼 2, 3, 4에 해당되는 여기 확률 다시 2, 3, 4 여기 해당되는 요 확률을 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073과 0.137과 0.185를 더해주게 되면 15에 1 올라가면 19 1 올라가면 3 0.395 답 2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23번 답은 2번 정답 되시겠습니다. 자,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항분포를 따른대요. 그러면 이항분포는 여기서 보자마자 우리가 EX 평균은 NP다. 다음 VX가 NP 1-P임을 알 수가 있는데 이 값이 2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조건을 볼게요. 나조건을 바라보면 이항분포를 독립시행의 확률과 연결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즉 확률이 P로 정해진 사건을 N번 반복 시행했을 때 얘는 N-1번이 발생할 확률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럼 그 확률은 N 컨비네이션 N-1 곱하기 P의 N-1제곱 그 다음에 1-P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 맞죠? 그 다음 우변은 자 일단 요거부터 볼까요? N번 발생할 확률이에요. N번 발생할 확률. 자 그렇다면 우변은 NCN 곱하기 P가 N번 발생하는 거고 1 빼기 P는 0번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 이제 18이 곱해져 있을 뿐인 겁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얘는 NC1과 똑같은 거니까 그냥 N이고요. P의 N-1제곱 그 다음에 1-P 이렇게 나오시는 거고 우변 18 곱하기 NCN은 1이고 P의 N제곱 그 다음에 1-P 0제곱은 1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P의 N제곱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렇게 바꿔낼 수가 있겠고요.
그럼 p의 n-1제곱은 약분이 가능해요. 자, 그럼 여기서 n 곱하기 1 빼기 p는 18, p가 나오게 되는데 위에 봤더니 요 모습이 나오거든. 그쵸? np 1-p. 자, 선생님 여기다가 p를 곱했다고 생각을 할게. 요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거냐면 np 1-p는 여기서 2라고 분명 나와 있기 때문에 2는 18p제곱. 그래서 p제곱이 9분의 1이 나오므로 p는 양수 3분의 1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p가 3분의 1이 나왔으니 얘를 여기다 집어넣죠. 여기다가 분산식에 다시 한번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n 3분의 1, 3분의 2가 나올 텐데 얘가 2가 나온다. 즉 9분의 2n이 2가 나오니까 n은 얼마 나온다? 9가 나온다 사실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분산은 2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평균 나오는 거죠. n과 p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평균은 3이 나오시게 되는 것이며 자, 그러면 분산 x라고 한다는 것은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 실제 평균의 제곱을 빼주는 거야. 근데 분산은 2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 2x의 제곱은 마이너스 9가 넘어가게 되면 11. 예, 이렇게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25번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확률 변수 xy가 자 이항분포 이항분포 3p를 따르고 또 6p를 따른다. 그러니까 우리 x는 요걸 따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y는 요걸 따른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때 여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요. 자, 그러니까 이제 x예요. x면 3번 시행한 것 중에 한 번 이상이라고 한다면 1, 2, 3을 모두 봐야 되는 거니까 선생님 이렇게 보려고요. p, x가 0일 때 확률만 아니면 되겠네. 이렇게 보려고요. 마찬가지 그럼 이항분포를 독립식의 확률과 연결 지어서 NC0 그러면 우리의 확률 P는 0번 발생한 거고요. 1-P가 다시 적을게요. 자, 1-P가 3번 발생했다. 아, 여기 N도 3이네요. 이렇게요. 그럼 요거 계산해주면 1 곱하기 1 곱하기 1-P의 3제곱이 나오고요. 그럼 이걸 얘를 1에서 뺀 게 27분의 19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1-P의 세제곱이라고 한다는 것은 1-27분의 19. 즉 얘는 27분의 8이 나오니까 결국 1-P는 세제곱된 거죠. 그러면 3분의 2가 나오겠네. 그러므로 우리 P는 얼마 나온다? 3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P가 3분의 1이 나왔으니까 여기도 3분의 1이 되겠고요. 그럼 이제 Y가 6번 발생한다. 6번 시행했는데, 그쵸? 6번 시행했는데 6번 발생한다. 그것은 6C6 곱하기 확률 3분의 1이 6번. 그럼 3분의 2는 빵번. 그래서 얘는 결국 3의 6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오시나요? 정답 1번 되시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6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흰 공이 2개, 빨간 공이 3개. 자, 흰 공은 2개, 빨간 공은 3개, 노란 공은 1개 들어있는 주머니. 총 6개가 들어있네요. 여기서 하나를 보고 다시 넣어요. 즉 얘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복원 추출이라고 하죠. 꺼내어 본 후 다시 넣는다. 얘를 이제 우리가 복원 추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n번 발송했을 때 흰 공이 나오는 횟수. 그러면 흰 공이 나올 확률이 정해져 있죠. 몇 분의? 6분의. 흰 공은 2개가 있으므로 3분의 1로 정해져 있는 사건을 몇 번 반복 시행했다? n번 반복 시행했다. 그때 나올 수 있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는 분포로 우리는 이항 분포. 역시 26번 문제도 이항 분포 문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는 것은 이항 분포 횟수 n번 확률 3분의 1에 해당하는 이항 분포를 따르게 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때 평균이 16일 때, 아이 그럼 뭐야? 두 개 곱한 거 3분의 1 n이 16이 나온다. n은 48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요거의 평균을 구하래요. 그럼 저걸 수식으로 적어보게 되면 3 x제곱의 평균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맞습니까? 자, 그럼 얘는 결국은 3을 밖으로 빼서 2x제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요 2x제곱, 즉 별량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데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럼 얘는 분산 x를 통하여 요 공식을 통해서 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를 좀 수정을 해서 여기가 이제 48이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2x는 얼마가 나오나요? 16 나오시는 거고요. 그 다음 vx는 이 16에다가 3분의 1을 한 번 더 곱하는 거니까 3분의 32가 나오시겠네요. 그래서 대입해보면 3분의 32는 2x제곱 마이너스 실제 평균의 제곱 16의 제곱이니까 256 이렇게 나타나시게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여기다 3배를 하는 거니까 양쪽에 3배를 땡겨주면 32는 3, 2x의 제곱이 나올 거고 마이너스 숫자가 좀 크네. 3, 6, 18 1 올라가면 3, 5, 15, 16 3, 2, 6, 768 결국 3, 2x의 제곱은 32 더하기 768이 나와서 정답은 얼마 나오나요? 0 1 올라가면 또 0 800 이렇게 나오시나 봅니다. 예, 그래서 26번 800 정답 되시겠고요. 자, 27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항분포네요. 이항분포가 엄청 많이 나왔네. 자, 얘를 따르고 자 독립식 확률과 또 마찬가지 연결 짓는 거죠. 그러면 NC2 2분의 1이 2번, 나머지 2분의 1이 n-2번. 얘는 10 곱하기 이제 한 번이니까 NC1 곱하기 2분의 1이 한 번, 2분의 1은 n-1번. 근데 중요한 건 결국은 요 부분이 2분의 1을 결국은 n번 곱한 형태가 돼서 이 부분은 똑같아요. 그래서 지워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붙여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NC2는 n-1 나누기 2가 되겠고요. 10n 이렇게 나타나시게 되겠고 양쪽에 2배 땡겨주면 n제곱 마이너스 n은 20n 결국 n제곱 마이너스 21n이 0이 나오므로 n은 0 또는 21인데 당연히 21이 정답이 되시겠죠? 그래서 27번은 4번입니다. 자, 28번 보시죠. 이제 연속 확률 변수고요. 예, 확률 밀도 함수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확률 밀도 함수가 나오게 되면 넓이가 확률이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넓이가 확률이에요. 그러면 0부터 3까지 정의가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는 점 범위는 바로 0부터 3까지를 보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전체 넓이가 맞죠? 이 전체 넓이가 요 넓이가 전체 확률 얼마가 나오면 되겠다? 1이 나오면 되겠다. 실제로 요 길이가 3이시고요. 요 길이가 3분의 2니까 두 개 곱하면 2 나오고 반 나누면 1 나오는 거 맞죠? 이 문제는 쉬운 문제인가 봐요. 원래는 저렇게 3분의 2라고 안 주고 K라고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3분의 1을 실제로 구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갈게요. 자, 0부터 1까지 넓이니까 자, 그럼 여기는 1, 그 다음에 여기가 3분의 2 곱하면 3분의 2 곱한 나누면 3분의 1 나오시는 거고 2배의 P, A, X, 3 요렇게 나타나시게 되는 거죠. 결국 양쪽을 2분의 1 해주면 P, A, X, 3 여기가 6분의 1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3부터 여기 어디까지 A까지의 넓이가 6분의 1이 나오더라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건데 맞나요? 자, 근데 선생님은 여기서 좀 닮음을 좀 이용을 합니다. 닮음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보세요. 자, 전체 넓이가 1인데 아까 여기 넓이는 얼마가 나왔냐면 3분의 1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쪽 넓이는 자, 이쪽 넓이는 전체가 얼마가 나오게 되는 거냐면
3분의 2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3분의 2. 그럼 넓이 B가 6분의 1일 때 3분의 2라는 넓이 B가 나오죠. 맞나요? 요 삼각형 대 큰 삼각형. 요렇게요. 그럼 요걸 양쪽을 6을 곱해주게 되면 얘는 결국은 1대 4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럼 닮은 B는 몇 대 몇이 나오냐면 1대 2가 나온다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요게 1대 2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1대 2가 나온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저 1에 해당하는 길이는 3-a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2에 해당하는 길이는 3-1이니까 실제적으로 2가 나오겠죠. 얘가 바로 1대 2란 말이에요. 그래서 a는 얼마가 나올 수밖에 없겠다? 2가 나올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구한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뭐 식을 구해서 뭐 이 직선을 구해서 a를 대입해서 나오는 y 값을 가지고 뭐 넓이가 6분의 1이다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겠지만, 이렇게 닮은 비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빨리 풀 수 있는, 연습만 되면 충분히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자, 29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번이요. 네. 자, 29번을 보기 전에 선생님이 요걸 좀 하나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 절대값 함수가 나와서 그러는 건데, 우리 절대값 x라는 함수는 x가 0 이상이면 x가 나오고요.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가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가 x가 0보다 큰 쪽에서는 y는 x란 직선이 그려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근데 0보다 작은 쪽에서는 y는 마이너스 x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가 나타난다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절대값 x라는 함수가 나오게 되면 우리 고3 정도 되는 학생들은 이렇게 되는 그래프다. 어디로 뾰족한? 아래로 뾰족한. 자, 다시 한번 여긴 지울게. 자, 여긴 지울 건데, 절대값 x라는 함수가 나오게 되면 자, 이렇게 나온다. 그럼 얘를 누구랑 비교하냐면 x제곱이랑 비교를 해보세요. x제곱 어떻게 생겼나요? 예, 요렇게 생겨먹었죠. 둘 다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다? 0,0이다. 맞죠? 0,0이고 x제곱 어디로 볼록하다? 아래로 볼록하다. 우리 절대값 x는 어디로 뾰족하다? 아래로 뾰족하다. 근데 이제 여기가 2x제곱이 되면 폭이 더 좁아지죠? 이렇게요. 여기도 2배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2배가 되면 기울기가, 아까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기울기가 1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게 그려지는 것처럼 얘는 기울기가 2고 마이너스 2인 직선이 그려지기 때문에 마찬가지 폭이 좁아지는 성질을 가져요. 그럼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볼까? 마이너스 이렇게. 마이너스 붙이면 얘는 위로 이렇게 볼록한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럼 얘는 위로 뾰족한 이런 그림이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2차 함수의 기본형과 연결 지어서 절대값 x라는 함수를 그래프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근데 이걸 뜬금없이 왜 설명을 하냐? 자,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a. 그럼 요 그래프 어떻게 설명합니까? 마이너스 x 제곱이 x 방향으로 a만큼 y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 거라서 꼭지점이 어떻게 되고 a, a가 되고요. a가 되고 여기서 위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맞습니까? 그러면 저기 적혀 있는 요 식을 보면 마찬가지로 어떤 생각이 떠올라야 돼? 마이너스 절대값 x라는 그래프가 x 방향으로 a만큼 y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생겼다고요? 요렇게 돼 있었을 때 원래는 요렇게 생겨먹은 놈이었는데 얘가 x 방향으로 a만큼 y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되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고요. 네, 그래서 x 제곱의 그래프와 절대값 x라는 그래프를 좀 상호작용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요 그래프를 바로 그릴 수 있단 말이에요. 저 그래프는 꼭지점이 a, a가 나오시는 거고요. a, a가 나오실 거예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여기 x 앞에 개수가 1이니까 기울기가 1인 자 이렇게 생긴 위로 뾰족한 V 직선이 그려지게 될 거고 그럼 얘는 기울기가 1과 관련이 있으니까 여긴 당연히 2a가 나올 거고요. 여긴 지워야 되겠다. 이렇게 그려야 돼요. 왜냐하면 0보다 작은 쪽은 쭉 이렇게 돼 0이기 때문에요. 0보다 작은 쪽은 0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그러면 두 번째 식은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5a, 3a예요. 5a, 3a. 그럼 여기 3a 여기가 4a, 5a, 컴마 그 다음에 3a 정도 되는 거니까 한 요 정도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맞지 않나요? 네. 연결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림을 좀 옮길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쭉 연장을 좀 해보면 네. 자 그러면 이쪽도 이렇게 위로 뾰족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가 바로 8a가 나오고 여긴 쭉 0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얼마 나오는 거냐면 여기가 5a 그 다음 여기가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3a 이렇게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려나? 근데 얘는 분명 확률 밀도 함수고 이 넓이의 총 합이 1이 나와야 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럼 요 넓이는 2a 곱하기 a 그러면 2a 제곱인데 반 나누면 a 제곱 나오죠. 자 여기 요 이제 오른쪽 삼각형은 여기 길이가 6a이고 여기는 3a예요. 그럼 18a 제곱인데 반 나누면 9a 제곱의 넓이가 나옵니다. 결국 둘을 더하면 10a 제곱의 넓이가 나오는데 이 넓이 합이 얼마라고요? 1이라고요. 그래서 일단 a 제곱은 10분의 1이라는 사실로 일단 알아둡시다. a 제곱은 10분의 1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이제 뭐래요? a부터 4a까지. a부터 4a까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보는 곳은 다시 여기도 좀 지울게요. 우리가 보는 곳은 여기 a부터요. 어디까지? 4a까지. 여기가 분명 4a죠? 여긴 3a고요. 그럼 여기는 여기는 a 제곱의 절반이 나오기 때문에 2분의 1 a 제곱에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자, 그런데 이제 요 넓이는 요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 자, 요렇게 하면은 여기 넓이가 어때요? 똑같죠? 근데 그게 요렇게 하면 4개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즉 2분의 1 a 제곱이 4개 있다. 즉 2a 제곱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아까처럼 닮음으로 한번 접근해봐 좋을 것 같아요. 자, 초록색 삼각형과 여기 생기는 이 파란색 삼각형은 닮음이에요. 닮음. 맞죠? 네, 닮음이에요. 닮음이 몇 대 몇입니까? 2대 3이 나오게 된다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넓이는 4대 9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자, 근데 아까 이 9a 제곱이라는 넓이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오른쪽 커다란 삼각형 예 다시 이 삼각형이요 보이나요? 이 삼각형이 9a 제곱이 나왔던 건데 근데 얘는 그럼 2분의 9a 제곱이거든요. 2분의 9a 제곱이요. 그래서 너는 초록색 삼각형의 넓이 대 2분의 9a 제곱. 그럼 마찬가지 이 부분도 어떻게 나와요? 2분의 4a 제곱이니까 아까 우리가 구했던 2a 제곱 이렇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건 결국 이 넓이와 이 넓이의 합이 나오시게 되는 것이므로 2분의 1 a 제곱과 2a 제곱을 더하면 되겠다. 결국 2분의 5a 제곱인데 우린 a 제곱을 10분의 1로 구했거든요. 그래서 2분의 5 곱하기 10분의 1 해주게 되면 4분의 1 나와서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해가 좀 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좀 안 되신다라고 한다면 영상을 한 번 더 좀 보시고요. 차근차근 한 번 더 영상을 한 번 더 좀 차근차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요렇게 됐나요? 다음 이제 30번입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0, 1을 따를 때 정규분포표를 이용하는 게 되겠죠? 그럼 이건 뭐 너무 쉽네요. p 그럼 절대값 x가
가장자리 범위니까 마이너스 1.5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1.5보다 크거나 같다. 1.5. 그렇다면 이제 정기분포곡선을 딱 그렸을 때 이쪽 1.5보다 이쪽 말하는 거겠죠. 그쵸? 맞습니까? 그럼 이제 이쪽도 있는 거니까 결국 0.4332의 2배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해 봅니다. 아, 선생님이 실수했죠.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0.5에서 0.4332를 뺀 것의 2배다. 미안합니다. 다음 31번입니다. 3학년 학생 300명의 자 나형 점수 평균. 그러면 그 평균을 x라고 두죠. 이 평균을 x라고 두면 이 x는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평균 74에 표준 편차가 6이니까 분산은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죠? 예, 따를 때 그때 20등인 학생 그럼 300명 중에 20등이야. 그럼 확률로 따지면 3으로 나눌까요? 3으로 안 나눠지네. 그러면 그쵸? 15분의 1 뭐 이렇게 나타나시게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 15분의 1이라고 한다는 것은 상위죠. 상위 20등이니까 당연히 여기 성적이 높은 사람이고 성적이 낮은 사람인데 상위 여기 15분의 1의 확률 쪽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얘는 이제 그쵸? 좀 애매하긴 하지만 3으로 나눠보면 그냥 1 나누기 15로 할까요? 1 나누기 15로 하시면 0점. 자 그럼 여기는 0. 그럼 여기 이제 6개가 들어가나요? 그럼 90. 또 100 나오니까 또 6개. 얘는 0.06666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맞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볼게요. 그러면 그 학생의 점수, 그 학생의 점수를 K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결국 네 숫자가 좀 애매하게 나왔는데 여기가 0.433이라고 나온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0.433이 나오는 433이 나오는 그러한 K 값을 구하자. 왜냐하면 여기가 0.06 정도 되는 거니까 두 개 더하면 거의 0.5 나오는 거 맞잖아요. 그쵸? 맞습니까? 0.433 그쵸? 네, 0.06 맞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건 이제 확률. 빨간색은 좀 눈 아프니까 확률, 우리의 점수 x가 k 이하일 확률이 0.433 뭐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자료의 표준화가 필요하죠. p z로 바꿔준 다음에 k 마이너스 평균 74를 빼고 표준 피자 6으로 나눈 거예요. 얘가 0.433이 나오려면 바로 이 z값, 이 z값이 여기는 z값과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6분의 k-74가 1.5가 나온다. k-74는 6, 5, 33 올라가면 9, 9.0 나와요. 그래서 k는 74 플러스 9가 나오니까 대략 83점 정도면 될 것 같다라고 우리가 구한다라는 거죠. 네. 자, 이제 32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x가 얘를 따른다는 거예요. x가. 그 다음에 y는 얘를 따른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결국 기준이 다른 두 자료를 비교하는 것은 결국 자료의 표준화를 묻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둘 다 정규 분포 곡선을 이용해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이용하기 위해서 둘 다 이제 표준화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2배의 확률이에요. 그럼 z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x는 그러니까 얘는 x니까 요걸 이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표준화할 때요. 그럼 2가 빠지고 3이 나눠지는 거죠. 그럼 0이 나옵니다. 2가 빠지고 3이 나눠지는 거죠. 그럼 3이 나오게 되겠네요. 다음 우변입니다. p 하시고요. 또 얘를 z로 바꿔줄 건데 근데 이번에는 y가 나왔으니 요걸 이용하셔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2에서 m이 빠지고 그 다음에 얼마로 나눈다? 2로 나눈다. 여기서 또 마찬가지 2n-2에서 m이 빠지면 n-2가 나오시겠죠? 그리고 나누기 얼마 나온다? 2 나온다. 이렇게요.
자, 근데 이게 서로 서로 같은 건 아니고, 네. 자, 그런데 이제 보시면, 자, 결국 이게 표준 정규 보곡선에서 0부터 3까지. 근데 그것의 두 배라는 말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결국 얘가 3이고 얘가 마이너스 3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m-2가 3이 나오므로 m-2는 6이 나와서 m은 8이다. 이렇게 풀어준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모집 정원이 7명. 근데 100명이 응시했대요. 그럼 이제 또 확률이 100분의 7이지만 상위 100분의 7이다. 상위 100분의 7. 즉 상위 7%. 즉 여기가 0.07이 나오셔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는 0.43이 나올 것이며, 여길 Z라고 본다면 바로 이 포인트는 얼마가 나온다? 1.5라는 Z값이 나오셔야 돼요. 표준화 시켰을 때의 값이 1.5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점수 X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70이고요. 표준 편차가 2인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그러면 과연 점수가 몇 점 이상이어야 우리의 점수 X가 얼마보다 높아야 확률할 수 있느냐? 합격할 수 있느냐? 그럼 그 확률이 0.07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럼 얘는 분명히 표준화가 들어가셔야 되겠죠? K-70 나누기 2 이렇게요. 근데 바로 이 Z값이 누구와 똑같다고요? 1.5랑 똑같다고요. 그래서 우리 식은 2분의 K 빼기 70이 1.5가 나온다. 그러면 K 빼기 70은 3이 나오시면서 K가 얼마 나온다? 73. 73점 이상은 받아야 상위 7% 안에 들면서 합격할 수 있는 점수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34번입니다. 자, 확률 질량 함수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딱 요 모습을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독립시행의 확률과 이항분포가 떠올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즉, 몇 번 시행했어요? 48번 시행했고 X번 발생할 확률인 거고요. 발생 확률은 얼마다? 4분의 1이다.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얼마다? 4분의 3이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는 것은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48에 얼마? 4분의 1이요. 그렇다면 너는 평균이 얼마 나온다? 12가 나오는 거고 분산은 12에다가 4분의 3까지 곱해준 9가 나오게 되겠네요. 즉 3의 제곱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횟수가 48번이면 충분히 그냥 시행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문제에서 도대체 얼마나 시행해야 충분한 건가요? 문제에서 주어진 횟수가 충분히 시행을 한 겁니다. 충분히 시행을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이항분포를 충분히 시행하게 되면 얘는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고요. 평균 U에서 구한 12, 분산 아까 구한 3의 제곱,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럼 이제 P 9에서 15까지, 그럼 얘는 P Z가 마이너스 1부터 얼마까지? 1까지. 그럼 얘는 P Z가 0부터 1까지 몇 배다? 2배다. 이렇게요. 그래서 0.6826 답 3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35번 보겠습니다. 자,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문제가 기네요. 차근차근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서 한번 끊어 읽어볼까? 여기서요. 여기서 끊어 읽어볼게요. 그러면 2학년 학생 전체를 보는 거니까 그들의 타자 속도를 x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x는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소리예요. 430.1이고요. 그 다음에 26.8 이렇게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장을 읽어볼 건데 2학년 학생 중 임의로 4명을 뽑아. 그 4명의 평균, 그 4명의 평균. 자, 그러면 임의로 4명을 뽑는다, 즉 추출했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 임의로 4명 뽑은 게 바로 표본을 추출하게 된 거고요. 그럼 4명은 표본의 크기가 4란 소리고요. 그럼 그 4명의 평균은 당연히 표본 평균 X바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집단이 이런 식으로 정규볼 따르게 되니까 그에 따르는 우리의 표본 평균들도 정규볼 따르게 되겠고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 평균과 같죠. 그런데 여기 제곱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럼 여기에 들어갈 것이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루트 n이 얼마예요? 2잖아요. 그럼 13.4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여기선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기 때문에 13.4가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표본 평균 x바가 a 이상이 된다면 출전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출전 확률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인 거야. 즉 표준 정규분포 곡선에서 따져보면 바로 여기가 이제 A가 될 텐데 여기가 0.0228 그렇다면 여기는 0.4772가 나온다는 소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일단 0.0228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얘를 표준화 시켜주게 되면 P, Z가 A-430.1 나누기 13.4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얘가 0.0228. 그런데 이제 0.4772에 해당하는 Z값은 2가 되는 거죠. 결국 이 값이 2가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보면 13.4분의 A-430.1이 2가 나와야 되고요. 그럼 A-430.1은 26.8이 나오시게 되겠으며 A는 430.1 플러스 26.8 그렇다면 얘는 9 여기 점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 26을 더해주게 되면 6, 5, 4 이렇게 나오니까 456.9 그래서 정답 3번 이렇게 체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36번을 보겠습니다.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의 분산은 1이다. 근데 사실 얘는 모분산과 비교했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너에다가 n분의 1을 해준 게 바로 표본 평균의 분산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표본의 크기가 n이라고 했고, 자 일단 요건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요건 지울 거고. 즉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누면 그게 바로 표본 평균의 분산이라는 사실을 이용할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이 값이 얼마예요? 1인 겁니다. 1. 그러면 결국 n은 vx와 똑같은 거죠. n을 구하라는 말은 분산을 구하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x제곱. 그럼 여기는 4, 16, 64, 100이 됩니다. 그럼 별량 제곱의 평균은 3분의 4 더하기 6분의 16 더하기 6분의 64 더하기 3분의 100. 그럼 3분의 104 플러스 6분의 얼마 나오나요? 80. 근데 얘는 3분의 40이죠. 3분의 40. 그래서 3분의 144. 그럼 얘는 3, 42, 3, 8, 24, 48. 얘가 바로 뭐냐면 별량 제곱의 평균.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돼 또 이번에는? 실제 평균을 구해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2x는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그럼 6분의 8이니까 이번에 3분의 4 더하기 3분의 10. 자, 그럼 얘는 3분의 18이 나와서 얼마가 나오나요? 6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별량 제곱의 평균 48에서 실제 평균의 제곱 36을 빼주는 거니까 12 이렇게 해서 n값이 바로 12가 나온다는 사실을 또 알 수가 있겠네요. 예, 37번입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임의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에 대하여 자 요걸 만족시킨대요. 그럼 이제 여기 나오는 건 모집단이니까 정규분포를 따른다 60의 4의 제곱. 근데 표본 평균도 정규분포를 따른다 60에 그러면은 루트 n으로 나눠주면 2로 나누는 거니까 2의 제곱 이렇게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럼 좌변을 표준화 시킵시다. Z 이렇게 하신 다음에
72에서 60을 빼면 12. 12를 4로 나누면 3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고요. 자, 우변 갑니다. 그럼 얘도 Z로 바꿀 건데 단 표본 평균이 X반이니까 부동어방이 잘못됐어요. 이렇게요. 표본 평균은 요걸 따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A-60 나누기 2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확률이 똑같다라는 말은 넓이가 똑같다. 즉 이렇게 했었을 때 여기가 3. 그러면 그에 해당하는 넓이는 요만큼이 되겠죠. 근데 그러면 요 값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이렇게 좌우 대칭되는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2분의 A-60 이렇게요. 그래야 너보다 큰 쪽의 넓이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같다는 얘기가 나오겠네요. 그럼 가운데 분명 얼마가 있다라는 거예요. 0이 있다라는 거고 요 거리와 요 거리는 똑같기 때문에 결국 2분의 A-60과 3이라는 숫자는 어떤 관계냐면 부호는 같은데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케이스.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나온다? 0이 나온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다 두 배를 해주면 A-60 플러스 6이 얼마 나온다? 0이 나온다. 결국 A는 54다.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네요. 다음 이제 38번입니다. 1, 2, 3, 4가 각각 적힌 4장의 카드를 모집단으로 할 때 그러니까 이제 모집단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X 봤을 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1, 2, 3, 4가 눈에 보이는 거고 그들의 확률은 각각 4분의 1씩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하나씩 비복원하는 추출의 방법, 그 다음 동시에 비복원 추출하는 방법의 수를 각각 구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말하는 이제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한다라는 말은 즉 뽑고 넣었다가 다시 뽑는 겁니다. 뽑고 넣었다가 다시 뽑는 거.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표본 평균, 확률 목표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이렇게 볼게요. 주머니에 1, 2, 3, 4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 1이라는 숫자를 봤어. 그러고 다시 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즉 지금 현재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냐면 4개인데 그 중에 하나를 뽑는 거야. 1을 봤어. 그럼 다시 집어넣어. 다시 몇 개인가요? 또 4개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처음 나오는 첫 번째 뽑는 경우의 수가 4개. 첫 번째 뽑는 경우의 수가 4개. 두 번째 뽑는 경우의 수도 몇 개? 4개. 그래서 총 몇 개다? 16가지 방법이 바로 A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근데 이번에 B는 비복원 추출이에요. 비복원 추출은 일단 저 안에 숫자 4개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숫자를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번엔 요 4를 뽑았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4를 이렇게 이 4란 숫자를 뽑았어. 근데 안 넣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방법은 몇 개인가요? 3개죠. 그러므로 총 12가지 방법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 값이 바로 B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넣을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동시에 비복원 추출한대요. 동시에 비복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냐면 요렇게 2개를 동시에 뽑아내는 거예요. 즉 4개 중에 2개를 뽑는 방법을 말하는 거라서 세 번째 C의 방법은 4 컨비네이션 2가 돼서 몇 개다? 6개고 얘가 바로 C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A, B, C를 다 더한다라는 거니까 16 더하기 12 더하기 6은 얼마 나오나요? 28에 6 더하면 34 이렇게 찾아내는 방법이 있겠네요. (39번) 문제 보겠습니다. 39번이요. 자, 어느 회사에서 생산한 이제 전구의 수명은 표준 편차가 40시간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미 추출한 전구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적어볼까? 전구의 수명을 확률 변수 x라고 두면 이 x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모평균은 모르나 봐요. 모르는데 표준 편차가 40이니까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표본을 뽑았구나. 그쵸? 표본의 크기는 25개가 되겠습니다.
표본의 크기가 25개인 표본을 뽑았고요. 근데 그 평균 수명이 맞죠? 평균 수명이 25개의 평균 수명이 780시간. 즉 너의 표본 평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780이 나왔다라는 거고요. 자, 이 표본 평균을 통하여 모 평균을 추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신뢰도요. 자, 요 신뢰도라고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뭐 95%짜리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어떤 숫자를 썼었나요? 이때는 뭐 1.96을 썼었고요. 그 다음에 99%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2.58이라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 아마 신뢰상수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저런 신뢰상수인데 요 알파에 해당하는 신뢰상수는 얼마겠느냐 뭐 이걸 따져본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신뢰상수는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Z값, 즉 표준화된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다시 한번 95%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넓이가 0.95가 나오고 이걸 만족한 Z값이 1.96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99%짜리 신뢰 구간이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이 넓이가 0.99가 나오는 거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Z값이 2.58이란 소리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은 알파 퍼센트입니다. 알파 퍼센트. 그러면 여기가 이제 100분의 알파가 나오게 될 거고 거기에 해당되는 이 Z값이 과연 얼마겠느냐? 바로 이게 바로 A값이다. 여기를 A라고 보면 안 되겠네요. 다시 설명할게요. 미안합니다. 여기가 A가 되는 거고 요 값을 찾아서 A를 찾아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써봐야죠. 네, 그러면 우리의 모평균은 표본 평균 780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신뢰도 신뢰상수 K라고 일단 둘게요. 신뢰상수 K 그 다음에 여기에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들어가는 건데 루트 n은 5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시그마는 여기 나오는 40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적어보면 m값은 780 플러스 8K 이하 780 마이너스 8K 이상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얘가 바로 얼마가 나온다? 792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럼 8K는 자 780 넘어서 빼기 780이니까 그럼 얼마 나오나요? 12가 나오시고요. K는 얼마 나오냐면은 2분의 3이 나오시네요. 즉 얼마 나와? 1.5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1.5란 소리예요. 1.5 이렇게. 여기는 마이너스 1.5란 소리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요 넓이는 맞죠? 요 넓이는 1.5에 해당하는 값이 0.4332니까 그것이 2배 된 값 얼마 나온다는 거예요? 0.8662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다 100분의 A다. 그러므로 A 값은 86.62가 나온다. 이렇게 구해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86.62%짜리의 신뢰 구간이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8664네요. 그래서 A는 86.6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40번 풀이하겠습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의 평균을 크기가 n인 표본의 평균을 이용하여 추정하려고 한다. 신뢰도 99% 추정한 신뢰 구간의 길이가 L일 때 61%로 추정한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하면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결국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M입니다. 모평균 M은 표본 평균 X파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가 신뢰상수 K가 들어가는 거죠. 신뢰상수 K. 자, 그런데 99%라는 말은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0.99 그럼 반으로 쪼갰을 때 여기가 0.495가 나오거든요. 그럼 0.49에 해당되는 게 여기가 2.58 네가 바로 신뢰상수 K란 소리예요. 그래서 이 K 자리에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2.58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건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요 길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뺀 것. 이게 바로 99%짜리 신뢰 구간의 길이 L 되시겠습니다. 그럼 빼주면 결국 2 곱하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아직 계산 안 하고 내버려 둘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61%짜리를 구하래요. 61%짜리. 모든 조건은 똑같아요. 모든 조건은 똑같고 표본의 크기도 n이고 그다음에 뭐 시그마도 똑같고 뭐 이제 뭐 표본 평균도 똑같다. 다 가정하에 신뢰도만 61%가 되는 거야. 그럼 요 그림에다가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요 그림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이제 여기 넓이가 얼마 나와야 된다는 거냐면 0.6이 나오는 0.6이 나온다는 소리 0.61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고요. 그럼 여기 이쪽 반쪽의 넓이는 0.305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얼마 나오나요? 얘가 나오는 거죠. 즉 여기에 0.86 얘가 바로 신뢰 상수라고요. 0.86이. 그래서 우리의 모평균은 표본 평균 x바 동일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대신 신뢰 상수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거다? 0.86이 들어간다. 0.86이 들어간다. 그 다음 루트 n분의 시그마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때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한다는 것은 마찬가지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는 거니까 2 곱하기 0.8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요 값이 뭐라고 나왔냐면 L이에요. L. L인데 여기서 이렇게 해볼게요.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2 곱하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L이에요. 그러면 2.58만 남기고요. 그러면은 다시 2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내버려 두고요. 그러면 L 곱하기 2.58분의 1 들어간다. 왜 이렇게 했냐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2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곱하기 0.86인데 바로 이 부분에다가 너 대신에 얘를 넣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L 곱하기 2.58분의 1에다가 곱하기 0.86 이렇게 해주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얘는 결국 2.58분의 0.86L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58분의 86L이 나오게 된다는 거고요. 얘는 그러면 얼마 나온다? 3분의 1이 L이 나오죠. 맞죠? 여기다 3배하면 258이 나오게 되니까 네, 정답은 3분의 1 L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